앞니 임플란트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는 앞니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가장 어려운 점은 잇몸의 높이를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니 좌우측 잇몸의 대칭이 되어야 치아의 길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잇몸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환자는 제가 13년 전에 강남에서 일을 할 때 앞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21번 상방에 보이는 뾰루지, 검보일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겨서 저한테 내원하셨습니다. 검보일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경치료가 잘못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치주질환으로 생기는 치주농양인 경우, 세 번째는 치근 파즐과 같은 상태에서 염증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희미하게 검정색 라인이 보이며, 이 라인은 치근 파즐을 의미하며 치근 파즐에 의해 치근단 병소가 발생되었고, 그 결과로 검보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검보일이란 뿌리 끝에 염증이 발생되면 앞쪽에 보이는 치조골, 잇몸뼈를 뚫고 잇몸살을 뚫고 고름이나 염증이 나온 상태를 의미하고, 이 염증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쪽 잇몸뼈, 치조골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색깔이 옅은 것으로 보면 치조골에 구멍이 발생되었고, 여기에 치근 파즐이 발생되었고 염증이 발생되어서 여기를 뚫고 나온 게 검보일입니다. 앞쪽 치아의 앞쪽 치조골이 매우 조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아있는 치조골조차도 없으면 치조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치조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지면 치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좌우측의 치아 길이가 다르고 매우 비심미적인 임플란트 크라운이 되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치조골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니가 치근 파즐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 앞니를 보시면 크라우딩과 아래 앞니가 위로 솟아 있고 삐뚤삐뚤한 게 보이며, 이 아래 앞니 교합에 의하여 위에 치아에 힘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치근 파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 꽉물기가 있었을 것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교합의 문제와 이 꽉물기는
크랙뿐만 아니라 치근 파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꽉물기를 해결하는 보톡스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에 치료를 진행하였고, 그때 앞니 6개를 삐뚤삐뚤한 앞니를 가지런 하길 원했던 환자분이었고, 이 삐뚤삐뚤한 앞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치료와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삐뚤삐뚤한 앞니는 라미네이트로 불가능하며, 라미네이트 했을 때 아무런 모양 개선이 없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문제는 아래 앞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과계교합을 가지고 계시며, 이 과계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교정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신경치료와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여 치료 전 상태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오셔서 변화를 보시면 앞니의 높이가 들쑥날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교합에 의해서 치아들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앞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앞니 교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치아가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즉, 교합에 의해서 치아들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뿐만 아니라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도 치아의 움직임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에 저한테 왔을 때 21번 치아에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치아 파절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5년에 오셨을 때는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고 치근 파절이 관찰되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전에 스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래 앞니가 어금니보다 높게 위치한 과계교합 상태이고, 앞니가 삐뚤삐뚤한 상태이며, 그에 반해 위의 앞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보다 가지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니의 높이가 좌우측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앞니와의 교합에 의하여 위로 올라와 있는 치아들은 위의 치아를 강한 힘으로 때리기 때문에 치근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교합 자체가 계속해서 잇몸에 닿을 정도로 아래 치아가 올라와 있으며, 이 정도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교정 치료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13년 전에 만약에 교정치료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클래스 2 몰락키를 가지고 있고 전치부 과계교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디스탈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임시 크라운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앞니를 발치한 후 앞니가 없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편하거나 또한 남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앞니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앞니에 대한 임시 크라운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환자분은 과계교합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 고정식으로 임시 크라운을 하였을 경우 아래 앞니에서 교합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식의 임시 크라운을 할 수는 없고 꼈다 뺐다 하는 가철성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크라운의 윗을 잘라내고 그 크라운을 튜브에 넣어서 크라운을 고정시켜서 꼈다 뺐다 하는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남아있는 뿌리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고정식 임시 크라운을 제작하여 환자분의 암 21번 위치에 임플란트에 장착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앞니 임플란트는 잇몸 모양을 좌우 대칭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며 그 대칭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잇몸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치아 길이가 다르고 보기에도 치아가 짧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잇몸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시 크라운의 바깥면에 레진을 덧붙이게 되며 덧붙인 레진에 의해서 덧붙인 레진이 잇몸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잇몸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잇몸의 높이가 거의 대칭이 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모양은 임시 크라운의 모양을 본떠서 그거를 재현하여 최종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아래 앞니가 위 앞니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에 교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후 즉시 고정식 임시 크라운을 제작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서 과철성 꼈다 뺐다 하는 임시 크라운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임시 크라운을 제작한 후에 잇몸의 높이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었을 때 임시 크라운을 스캔 떠서 이 스캔된 임시 크라운을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대체하게 되면 잇몸 모양을 미리 만들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시 크라운으로 잇몸 모양을 만든 후 그거를 복제하여 앞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함으로써 앞니 임플란트의 잇몸 모양을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시 크라운을 맞춤 어바트먼트로 분리하고 제작되어 온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맞춤 어바트먼트에 접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잇몸 모양이 대칭을 이루고 임시 크라운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이 부분이 꺼져 있지만 최종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또한 치료 전에 치아의 높이가 달라진 것을 치아 크라운을 조정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심미적인 크라운의 길이로 형성하고 형태를 수정하여 다른 21번을 제외한 앞니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이 다듬기 전 상태고 앞니를 다듬은 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이고 최종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모양이 자연스럽고 잇몸의 형태도 대칭을 이루고 치아 모양도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들쑥날쑥했던 것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였고 21번 치아를 발치하고 21번 임플란트로 교체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잇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여기 비어있는 잇몸은 채워지게 됩니다. 치료 전, 치료 후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